관리번호 40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어 수업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전 시간에 어떤 거 배웠죠? 네. 그쵸.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지금 잘 말해줬어요. 그쵸? 사실적 읽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뭘 배웠죠? 네.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요약하는 방법까지 배웠는데, 자, 요약하는 방법도 뭐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다고요? 네. 네 가지 어떤 거? 네.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유의점도 하나 얘기해 주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오늘 할 활동도 요약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 오늘 전에 했던 것들을 잠깐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료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여기 스크린 한번 볼까요? PPT를 선생님하고 준비해 왔는데, 자, 첫 번째 PPT 켤게요. 자, 여기 보면은 겨울철 우리나라가 고기압에 영향받을 때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는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글자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떤 걸까요? 우리 전 시간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구조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고 있나요? 네, 지금 되게 잘 얘기해 줬어요, 가람이가. 그쵸? 보면은 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공기가 주변과 잘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결과가 되겠죠. 인과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그럼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건식법과 색식법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연식, 네, 그쵸. 다음 색식법은 네, 잘 읽어줬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게 사용된 것 같나요? 가공하는 방식은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고 해서 구분 진 다음에 그 다음 자연식과 색식법을 비교 대조하고 있죠.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 여기 또 스크린 볼게요. 여기 보면 어떻죠? 적정 기술을 갖춰야 할 조건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보니까 네,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 배울 것들을 잘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해서 이해는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글을 읽고 직접 파악해보는 방식으로 오늘 나아가 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같이 선생님이랑 읽으면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글에 드러난 정보를 읽고 죄송합니다.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적용해보고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걸 할 수 없으면 사실 우리가 배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중심 내용과 주제를 찾고 요약하며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요약하는 방법 그리고 중심 내용을 찾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이 글에 들어간 정보 그러니까 글에서 중심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제는 어떤 건지 그리고 요약하면서도 읽어보는 시간까지도 한꺼번에 가져볼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선생님이 밑에 교과서 하나랑 교과서의 78페이지 있죠? 여기 보면 다문화주의의 개념이라는 이인희와 한경화 작가님의 글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나눠줬던 활동지가 하나 있는데 옆에 볼까요? 활동지 보면 어때요? 네. 그림으로 이렇게 글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빈칸이 뚫려 있죠? 이 빈칸들은 결국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내용 정리가 되어야 할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을 모든 별로 같이 읽어보면서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자 읽고 또 모든 별 친구들과 함께 여기 보면 1부터 7문단이 있어요. 그쵸? 1부터 7문단을 같이 정리를 해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또 아까 우리가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중심 내용과 주제 찾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또 어떤 건지 간략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학습 목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활동지를 같이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여기 아까 수업 전에 1모듐, 2모듐, 3모듐, 4모듐으로 나눠줬었죠? 글도 길고 활동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30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봅시다. 네,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은데, 자, 어땠나요? 글을 보면 옆에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적혀 있었죠? 활동지, 그쵸? 글 구조랑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했으면 그래도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서 빈칸을 채워요. 그리고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문화주의의 개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보면 어떻게 적혀있죠? 맨 처음에는 처음이라 적혀있고 처음 그리고 이게 1문단 1문단은 어떤 내용이 관련된 얘기였나요? 같이 얘기해봅시다. 자, 1문단은 잘 얘기했어요. 지금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다문화주의는 이라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비교 대조가 사용되고 있으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다. 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이렇게 적어볼게요. 대조가 사용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GS 자원화 중심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정의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정의 맞습니다. 잘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문단 좀 가볼까요? 이 문단은 그러면 처음 중간 끝에 어디 들어가 있죠? 여기는 그대로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문단은 어떤 건가요? 자, 그럼 우리 이 문단 한번 해볼까요? 이 문단? 앞에 적정기술 얘기를 할 때랑 비슷하게 첫째, 둘째, 셋째가 들어간 걸로 가서 나열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조에서도 이거는 나열이 사용되고 있고 그 이유가 뭐였나요?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표지가 사용되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주의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자, 첫째, 같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거, 존중하는 거. 두 번째는 문화간 차이를 인정하는 거. 세 번째는 다른 문화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3가지 요소를 포용하는 가치관과 행동체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행동체계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다시 이렇게 다문화주의의 요소들이라고 네 가지를 적어볼게요. 자, 이 요소들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그 밑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중간으로 가보면 자, 첫 번째는 어떤 것과 관련된 거죠? 네,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우선이라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단 우선 다양성의 인식과 존중을 하면서 이 1번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다문화주의 요소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 4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4문단 맨 처음에 뭐라 적혀 있죠? 다음으로 문화간 차이의 인정. 다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적혀있는 나열은 이 한 문장 안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문단 간에도 이렇게 나열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비교라든지 뭐 대조라든지 혹은 나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한 문장 안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단 간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다음으로, 또한, 끝으로 같은 표시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같이 가봅시다. 첫 번째, 그러면 다양성의 인식과 존중. 네, 다양성의 인식과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죠? 그 다음에 뭐뭐함을 뜻한다 라는 걸 통해서 그거의 정의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정의. 그리고 어떻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구성원들은 그러한 사회를 선호하고 소중하게 지켜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인과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하면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그럼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적어볼까요? 다음 우선 있었죠. 우선 얘는 다음으로 두 번째 표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문화 간 차이의 인정. 그래서 이 문화 간 차이의 인정은 깨닫는 것이다라고 나오는 걸 통해서 이것도 정의가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되고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잘못 봤네요. 선생님이 잘못 봤어요. 여기를 다시 볼게요. 다양성의 인식과 존중은 하면서 탐사를 통해서 정의는 맞는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과 다른 계층과 민족이 섞여서 인과가 있는 것도 맞아요. 뭐뭐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국가의 예로는 우리나라, 미국, 호주 등이 있다는 거에서 예시까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문화 간 차이의 인정은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라는 걸 통해서 정의가 드러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그러한 사회를 소중하게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도 인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또한 그래서 세 번째 요소로 갑시다. 또한 세 번째는 뭐죠? 타문화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일.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주권이죠. 열린 가치관을 소유하고 타문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아져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사실은 어떻게요? 우월한 문화, 열등한 문화로 위계적 구분을 지을 수 없지만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죠? 이렇게 우월성까지 담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는 하면서 원래 기본적인 이념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은 이 현재와 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하면서 하나의 영토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며 이런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달려있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끝으로 라는 표시와 함께 네 번째는 이 세 가지를 포용하는 가치관과 실천하는 행동 체계, 세 가지 포용하는 가치관 행동 체계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은 어떻죠? 그렇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하기 위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된다. 변화하는 사회 대처를 위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된다. 공유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대부분 선생님이 앞에 있는 이렇게 토지랑 함께 표지랑 함께 여기 처음 중간 끝만 이렇게 선생님이 달아두고 여기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다 빈칸이 뚫려 있었죠? 그럼 이 빈칸들을 잘 채워봤을 텐데 여기에는 어떤 전개 방식들이 사용됐었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문단간 나열 구조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 있는 철제, 두째, 셋째 같은 나열 구조, 대조, 정의, 정의인과 예시, 정의인과 이런 것들이 쭈루룩 사용된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을 요약해보는 시간도 한꺼번에 가져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얘기해보면서 여기에서 요약된 것들을 먼저 요약문을 써보고 거기에서 주제까지 끌어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건데, 자 여러분 사실 잠깐 집중. 우리 요약하는 활동할 때 전 시간에 요약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 네 가지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로 우리들 각각 자신의 말로 그 글을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경 쓰면서 요약하는 활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약이라는 게 사실은 이 글에 대해서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편하게 요약문을 쓰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뭐 문장 한두 가지로 써도 되고 혹은 뭐 그림을 그려봐도 되고 편하게 요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정리하면서 읽었던 다문화주의의 개혁이라는 글에 대해서 한번 모든별로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주제까지도 간단하게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작하세요. 15분 정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요약문 지금 보니까 각각 개인별로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주제를 어떻게 썼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친구들이 어떤 주제라고 썼는지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이모듬의 바람이 아까 보니까 엄청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 이모듬의 바람이가 우리 주제 한번 혹시 공유가 가능한가요? 네. 지금 지금 바람이가 되게 멋있는 말을 해주겠다는데 여기 있는 글의 내용대로 활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주제를 찾았는지 설명을 해주겠다고 해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네 가지 요소와 함께
이런 다문화주의 이해 공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네 가지 다문화주의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요?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네 가지 다문화주의의 특징.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다문화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주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람이 아주 잘 얘기해줬어요. 다 같이 박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경록이가 얘기해주겠다고. 네, 경록이 한 번만 얘기해줄까요? 경록이가 생각하기에는 다문화 중심주의와 비교되는 다문화주의라고 주제를 쳐놨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경록이 되게 잘해줬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다문화주의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중간 부분이 글의 중간 부분, 글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하는 중간 부분에서 다문화주의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중심주의는 결국 대조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문화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문화 중심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주제에 포함되기에는 되게 어려운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가기보다는 다문화주의의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주제에 올바른 답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문화주의의 개념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 전개 방식 파악하고 중심 내용과 주제 찾고 요약하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어땠나요? 되게 어려웠죠? 하지만 오늘 얻은 것 중에서 일반적인 활동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읽을 때도, 학교가 아니라 직접 읽을 때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